대장 신도시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가 열렸습니다. 환경단체와 주민들은 LH의 부실한 조사 등을 비판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주민설명회장에 나온 토지주와 거주민, 시민단체들은 환경 피해와 보상, 개발 기대 등 서로 다른 걱정과 입장을 보였습니다. 인천시가 인천 지하철 1호선의 검단 연장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계양구 장기동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천관광공사의 시티투어와 섬관광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정부 3기 신도시인 부천 대장지구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토대로 한 주민설명회가 열렸습니다. 부천 대장 지역에서 열리는 첫 신도시 주민설명회였는데요. 환경시민단체와 주민들은 LH의 부실한 조사 등을 비판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이정하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정부 3기 신도시로 지정돼 앞으로 2만 세대가 들어서는 부천 대장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놓고 첫 주민설명회가 열렸습니다. 대장지구는 전체 면적의 80% 이상이 환경평가 2등급에 해당하는 부지. LH는 생태계와 녹지 공간 등을 중심으로 한 토지 이용 계획을 밝힙니다. 논습지 보존이라든지 공원 녹지 체계라든지 바람길 확보라든지 그런 거를 통해서 일부 좀 보완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반면 주민들의 의견은 다소 달랐습니다. 현재 부천 대장지구 환경에 대한 정확한 판단보다 대책과 계획 등이 앞서 나온 것이 불만입니다. 여러 가지 지역적 요소라든가 교통적 요소라든가 그다음에 수요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쭉 검토를 해서 대장지구 그쪽이 전체적으로 적절하다. 그쪽이 다른 지역보다는 좋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면 대장지구 안에 선을 어떻게 긋을 거냐? 자, 대장 안쪽으로 포함할 거냐? 말 거냐? 또 환경시민단체의 반발도 이어졌습니다. 애시당초 다른 지역보다 높은 부천의 미세먼지 농도 등이 신도시 개발로 더 악화될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은 부실한 조사라는 입장입니다. 미세먼지와 그다음에 부천 전반에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적인 요인들이 거의 다뤄지더라도 제대로 평가되지 않고 있는 굉장히 부실하고 또한 진행하는 절차도 굉장히 좀 졸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어서 신도시 개발이 지역 환경에 미칠 영향을 두고 첫 주민 대면을 마친 부천 대장지구. 내년 상반기 공공주택 지구 지정을 거쳐 오는 2022년 첫 분양에 돌입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하입니다. 네, 대장신도시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소식 보고 왔습니다. 현장에 다녀온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죠. 스튜디오에 김진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리포트 보니까 LH의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서 우리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가 부실한 조사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 사이에서도 각각 의견이 좀 다르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오늘 설명회에는 이 대장동 일대 주민들과 토지주들 그리고 시민단체 회원 등이 참석을 했는데요. 개발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보상 절차가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었고요. 네. 또 이 개발 부지에서 자영업을 하거나 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또 궁금해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부지가 개발이 되면 또 이전을 해서 다른 곳에서 영업을 하거나 또 거주를 해야 하니까요. 네. 또 일부 주민들은 입지 선정이나 이 적절성 등에 대해 조사를 비롯해 사업 과정이 좀 더 철저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네. 주민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개발 부지에서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나 혹은 거주하시는 분들 또 토지주들의 입장이 다 조금씩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전략환경영향평가라고 하면 이 환경적인 측면에서 개발 계획이 적절한가 또 입지가 타당한가 확인하는 과정인데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일단 LH는 평가 결과 이 대장 신도시 일대가 이 개발에 적합하다 그리고 입지가 타당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주변 생태계와 수질, 대기 환경 등을 조사한 결과 개발을 진행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을 한 건데요.
LH는 대장 신도시를 조성하는 부지 전 지역이 생태 자연도 3등급 권역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 생태 자연도라는 게 산이나 하천 그리고 습지, 농지 등에 대해서 자연 환경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서 등급화한 지도거든요. 네. 근데 이 3등급 권역의 경우에는 개발과 이용이 가능한 대상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개발이 가능한 곳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네. 다만 LH는 개발 과정에서 뭐 생태계나 아니면은 대기질 이런 부분에서 환경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도 같이 마련할 계획입니다. 네, 그럼 개발과 이용이 불가능한 권역은 어떤 권역인 건가요? 그러니까 뭐 이제 3등급으로 권역이 나뉘는데 뭐 1등급과 2등급의 경우에는 이제 3등급보다는 조금 더 보호해야 된다, 보존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멸종 위기종이 서식한다던가 뭐 이런 네. 경우에는 좀 개발이 제한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대장 신도시는 3등급 권역으로 개발에 적합하다 이런 판단을 받았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향후에 보상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주민 설명에 왔던 LH 관계자 발언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지구 지정이 내년 한 봄 정도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구 지정이 돼야 되고요. 지구 지정을 하고 나면은 이제 그때 시점부터 해서 이제 보상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합니다. 이제 항공 사진도 다시 찍을 거고요. 네, 일단 보신 것처럼 이 이후에 지구 지정이 돼야 하는데요. 이 지구 지정 이후에는 이 보상 대상을 파악하기 위한 기본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예. 이 토지가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지 또 만약에 이게 농지라면 또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파악을 하는 건데요. LH는 계획상 이 기본 조사 일정을 내년 하반기로 잡고 있습니다. 네. 내년 하반기라는 게 이제 만약에 사업이 예정대로 다른 문제 없이 진행됐을 때 그렇게 된다는 건데 이후에 차질 없이 뭐 보상 계획이 세워지고 이에 대한 주민 설명회가 진행이 되면은 내후년 정도에 보상이 진행이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신도시 조성까지 남은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일단 전략 환경 영향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까지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이 있고요. 이 부분을 거쳐서 이 국토교통부 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게 됩니다. 예. 이 심의를 통해서 이 공공주택지구로 지정이 되면은 지구계획 수립과 주민 보상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이 되면 오는 2022년부터 이 주택 분양이 이루어지게 될 예정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대장 신도시 전략환경 영향평가 주민 설명회 소식 그리고 남아있는 절차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진재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인천대학교의 한 교수가 학생들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인천대가 13일 해당 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엽니다. 학생들은 징계위원회 직전 해당 교수의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예고했는데요. 이들은 10월부터 1,000명에 달하는 재학생의 서명을 받았다며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곳 바로 앞에서 해당 교수의 파면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교수는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학생들에게 여자들은 취직만 잘하면 되지 학업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등의 성차별적 발언과 함께 때때로 폭력을 휘둘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인천관광공사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의원들은 부실한 시티투어 프로그램과 섬관광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인천관광공사 홈페이지의 시민 의견란입니다. 인천 시티투어 프로그램에 대한 불평글이 가득합니다. 지난해 인천 시티투어 탑승객 수는 3만 5천여 명. 올해 수치상으론 이미 작년 탑승객 수를 넘었지만 이용 만족도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악의 시티투어, 그다음에 시티투어로 하루를 망쳤어요 한다는 이런 것들이 많은데 좀 시티투어 어떤 내년에는 어떻게 노석이라는 이런 개선한 것들이 있습니까? 일반적인 프로그램뿐 아니라 장애인을 위한 관광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인천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한 30만 명 정도 된다고 봐요. 저희들도 그 휠체어를 태울 수 있는 저상버스라든지 이런 버스를 한번 생각은 해보시나요? 인천관광공사는 장애인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내년에는 관광 서비스를 비롯해 비효율적인 투어 노선도 개편을 약속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이용 실적이 좀
정말 좀 저희가 봐도 부진한 그 노선에 대해서는 폐쇄를 지금 하는 걸로 시하고 좀 협의를 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그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이용객도 좀 지금보다는 좀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인천시가 추진 중인 섬 관광 활성화 사업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의원들은 풍부한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새로운 관광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청도, 수청도 또 뭐 그런 데만 섬만 있나요? 인천광역시 내에 168개의 섬이 있다. 그 안에 유인도가 있고 무인도가 있고 섬에 대한 특성이 있고, 그 중에서 우선적으로 이런 섬을 먼저 개발을 해서 관광 상품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인천관광공사는 별도의 지원 조직을 만들어 섬 관광을 활성화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의원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중간 지원 조직들이 계속 그렇게 이제 무후직수는 생기는 것이 맞느냐라는 걸 좀 질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들이 이미 뭐 관광공사에서 하고 있고 관광공사의 전담 팀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좀 어필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관광공사의 존재 자체를 좀 부정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섬 관광 지원 조직을 만들자는 것 자체는. 행감 내내 이어진 지적에 인천관광공사는 혁신을 약속했습니다. 관광 서비스 개선과 콘텐츠 개발에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뭐 굉장히 낙관적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또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만족도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콘텐츠 개발 이런 것들을 정말 혁신적으로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께 도와주신 거 이상으로 제가 성과를 내도록 이렇게 갖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천관광공사 행감에서는 이 외에도 원도심을 활용한 관광 상품과 차별화된 사찰 체험 프로그램 등을 개발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주문도 이어졌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 경기도의 콘텐츠 산업과 종사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콘텐츠 산업 통계를 보면 2017년 매출 규모는 23조 6,700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12.8% 증가했습니다. 산업별로는 출판이 5조 9천억 원으로 가장 많고 게임과 지식정보 콘텐츠 솔루션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종사자는 12만 6천여 명으로 전년보다 11만 5천여 명보다 8.8% 늘었습니다. 경기도가 올해 공익제보자 150여 명에게 4천여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공익제보 전담 신고 창구인 공익제보 한라인 공정경기를 개설해 제보를 받은 결과 가치 있는 제보자 156명에게 모두 4,32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적발된 사례 가운데는 공무원 부패 행위에 대한 제보도 있어 공직 기강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포상금은 공익제보를 통해 실제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어 포상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인천시가 인천지하철 1호선의 검단 연장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계양구 장기동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인천 1호선이 장기동을 경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인천시는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스마트폰 출동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계양구 장기동 주민들이 인천시청을 찾았습니다.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안 때문입니다. 인천시는 계양역에서 검단 신도시까지 있는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안을 추진 중입니다. 사업비는 약 7,200억 원. 장기동 주민들은 이 연장안에 장기동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민들은 경인 아라뱃길에 가로막혀 계양역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주민들은 인천시와 장기동 연장에 대해 여러 차례 논의했지만 결국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장은 장기동으로 진입해서 장기동의 역을 만들고 그 다음에 검단 신도시로 가는 것을 주장하러 오늘 나왔습니다. 인천시는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아라뱃길 때문에 안전 문제상 장기동으로 철도를 연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무리해서 장기동까지 연결한다고 해도 약 5천억 원의 사업비가 더 들어간다며 사업의 필수 조건인 비용 대비 경제성을 맞추기도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주민들은 감사원에 인천 1호선 검단 연장에 대해 국민 감사도 청구한 상황입니다. 주민들과 인천시 간 갈등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평 미군기지 앞 부평동에는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됐던 노동자들이 살았던 미쓰비시 줄사택이 아직 남아있는데요. 철거를 원하는 지역민과 보존을 원하는 지역사회 관계자들의 입장이 엇갈려 앞으로 어떻게 될지 관심을 모아왔습니다. 최근 관할 행정당국인 부평구가 남은 미쓰비시 줄사택 6개 건물 중 4개 건물을 철거하기로 결정했는데요. 대신 추후 다른 곳에 다시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철거하면서 건축 설계와 구조, 건축 재료 등 내용을 자세히 기록해두고 복원 시 활용하기로 한 건데요. 복원 시점과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미쓰비시 줄사택은 일본 육군이 관리하는 군수물자 공장인 미쓰비시 제강 인천 제작소의 노동자가 살았던 곳입니다. 김포 청소년 영화제가 이달 30일 개막합니다. 이번 영화제에는 국내외 만 9세에서 24세 청소년이 만든 영화작품 400편이 출품됐고 이 가운데 93편이 본선에 올라 경쟁을 펼칩니다. 해당 작품들은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5일 동안 김포 시내 영화관 3곳과 장기도서관에서 상영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매개체로 알려진 야생 멧돼지에 대한 포획 작업이 전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산에서 내려온 멧돼지가 도심을 활보하면서 피해를 입는 주민들이 적지 않았는데요. 도로를 가로지르는 멧돼지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는가 하면 애써 키운 농작물이 모두 망가지는 등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 보상은 어디서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김초롱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깜깜한 도로 위로 무언가가 불쑥 튀어나옵니다. 운전자는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멧돼지! 지난 9월 영동고속도로 덕평나들목 인근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영상에는 아찔했던 당시 순간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지난달 23일 새벽에는 경부고속도로 남양산 나들목에 진입하던 한 승용차가 멧돼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 앞 범퍼가 부서졌습니다. 그 이틀 전 인근 국도에서도 도로를 지나던 멧돼지 3마리와 SUV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농가 피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경남 양산의 한 농가는 지난 9월 멧돼지가 다녀간 뒤 논이 엉망이 됐고 인근 배추밭 역시 모두 망가졌습니다. 아무도 깝깝하지. 저 피땀 흘려 농사 짓는데 아무래도 좀 망가지니까. 그렇다면 멧돼지로 피해를 보았을 경우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농작물 피해나 인명 피해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농작물 피해 보상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80% 이내로 최대 500만 원까지 보상 가능합니다. 신체 상해 시 보상금은 최대 500만 원, 사망 시 보상금은 최대 1,000만 원입니다. 피해 발생 5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시군청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멧돼지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차량 파손 피해는 정부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도심 이제 특히 야산이 근처에 있는 도로에는 갑작스럽게 멧돼지가 낮 또는 밤에 갑자기 출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운전자는 갑자기 그 멧돼지와 조화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대비하는 방어 운전이 필요하겠습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비상등을 켜서 주변 차량의 상황을 알리고 신속하게 갓길로 대피해야 합니다. 또 2차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이렇게 삼각대나 불꽃 신호기를 설치한 뒤 경찰이나 소방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수능 예비 소집일인 수요일은 오후부터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요란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우산 준비하셔야겠고요. 아침 기온 7도, 낮 기온 14도로 평년 기온 보이겠습니다. 주간 날씨 볼까요? 목요일엔 수능일에는 우리 지역 아침 기온이 영하 1도까지 내려가는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겠고요. 또 수능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충남 서해안과 호남에는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여 수험생들의 교통 불편이 우려됩니다. 특히 수능일에는 중국에서 황사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치솟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호흡기가 예민한 수험생들은 미리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날씨 보시죠. 수요일엔 오후부터 밤 사이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바다 날씨 볼까요?
서해상 하늘도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